네, 고고의 한 주를 열어주시는 분이죠.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02-2077-635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탑픽 코너 시작해 볼 텐데요. 원장님, 한 주는 어떤 이슈로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도 상담을 저 이제 많이 오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문의사항이 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토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서울 시내에서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내가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토지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개발 호재를 이제 활용해서 지을 거는 아닌데 미리 토지만 아마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그렇게 뭐 다양한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때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공유차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일단은 지금 한 4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토지대장 부분입니다. 자, 토지대장인데 토지대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에 관련된 모든 사항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진 않죠. 예, 토지대장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면적입니다. 면적. 당연하죠. 면적이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심지어는 그러니까 제가 건축 설계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건축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면적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확인이 돼요. 건축물 대장에서도 나오죠. 근데 그래도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토지 대장입니다. 토지 대장을 통해서 토지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을 합니다. 물론 지번도 마찬가지고요. 지번도. 그다음에 지목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지적도라고 하면은 얼핏 생각하시는 게 어떤 A4지에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선이라 하면 이제 토지 경계선이죠. 대지 경계선. 예, 그 부분을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대지 경계선을 확인하는데 당연히 대지 경계선을 확인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 보시면요. 모양. 예, 대지의 모양. 그다음에 대지 경계선이 어디까지 가 있나? 뭐 예를 들어서 국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하천 같은 거와 맞물려 있나? 그럼 옆에 어떤 또 그린벨트랑 맞물려 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경계의 라인.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면적도 또 참고 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도로가 접해 있나? 예, 안 접해 있으면은 상당히 안 좋은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진입부를 토지를 매입을 하든가 또는 아니면 차익 빌려야 돼요. 일정 돈을 내고 이런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다 경계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용도 지역이면 뭐 우리가 이제 뭐 미관지구,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지역 지구에 대한 표시가 오밀조밀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물론 이제 일부분의 지적도처럼 경계선도 나와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의 건폐율과 용적률 다 아시죠? 이제 건폐율, 용적률 이 부분도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적용 상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체크 사항이죠. 굉장히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그 가도면을 그린다라고 할 때 토지 이용 계획원 이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모든 사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벌써 지금 세 가지가 토지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 건축물 관리대장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물의 소재지, 예, 당연하겠죠. 주소. 그다음에 구조, 용도, 면적 등 아마도 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련된 사항은 건물이 멸실될,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건물을 샀고 그게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고 토지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평가액과 보상액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예, 이런 부분 이렇게 쭉 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사실 말씀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 4가지 부분은 기본적인 겁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체크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준이 되는 거. 제가 건축 설계도 했었지만 이제 그 대형 이제 개발 회사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 4가지
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등기부등본 기타 등등 서류를 쭉 체크하면서 사업성이 있는 토지냐 없는 토지냐를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에 대한 체크 사항이라든지 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정보를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공유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지 매입 시 확인할 사항 4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생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죠. 전문가가 주목하는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호선, 7호선 대림역 도보 5분 거리 2019년 1월 준공됐습니다. 14층 건물 내 12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원장님, 어떤 포인트가 원장님 좀 주목하셨나요? 사실 이 주변에 그 신축 개발건이, 그러니까 신축 분양건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약 사항들은 있었지만 청약은 이제 대부분이 해당 사항이 못 되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같이 보시죠. 가운데 이제 건물의 위치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으로. 예, 여기가 말 그대로 건물의 위치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살펴보시는 게 대중교통하고의 거리잖아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 바로 밑에 이 환승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대림역입니다. 대림역은 이제 2호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호선과 그다음에 7호선이 환승을 하는, 교차를 하는, 정차를 하는 이제 대림역인데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또 이렇게 살펴보자면 제가 일단은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은 게 이게 뭐냐면 초중고 학군 밀집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도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띄엄띄엄 이렇게 있죠. 학군들이 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여기는 아예 밀집이 되어 있어요. 초중고가 다 이곳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대림동인 지금 구로동 걸 말씀을 드리는데 대림역 위치도 가깝고 초중고도 밀집이 되어 있다. 이게 또 큰 특징이에요. 일반 그러니까 직장인 상대로의 임차 대상뿐만 아니라 바로 초중고를 자녀를 둔 분들도 임차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전세 걱정에 있어서 조금 더 프리한 이제 그러한 물건이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또 주변을 좀 살펴본다면 주변에 이제 구로구청이라든지 구로경찰서, 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그다음에 고척 스카이돔 이러한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또 밀집되어 있다. 아무래도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상으로도 참 좋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렇고요. 또 주변을 살펴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 상대 임차 대상이 과연 이 근처에서 가까운가? 자, 먼저 보면은 바로 밑에가 뭐가 있죠? 바로 서울 디지털 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는 가산 디지털.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아시기는 아울렛 단지라고 하죠. 그 부분도 좌측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좌측 상단에는 또 뭐가 있어요? 좌측 부분에는 바로 목동. 목동이 있습니다. 목동이 있고 그다음에 우측 바로 접경지죠. 에는 신길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추가 임차 대상도 있지만 개발 호재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런 부분인데 개발 호재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쭉 설명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대림역 7호선, 2호선, 환승역이 바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로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GTX B 노선. 요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정이죠. 이 부분이 이제 그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는데 바로 근거리에 있다. 이 부분이고요. 좌측으로는 바로 지금 쭉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이제 곧 준공 예정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측으로 보시면 신안산선이 드디어 이번에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요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지밸리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산 디지털과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을 합쳐서 우리가 지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존에 9,500여 개의 업체, 그다음에 16만여 명의 종사자가 현재 있는데 2020년까지 목표, 어떤 목표? 추가로 4,100여 개의 기업체, 그다음에 9만여 명의 종사를 추가로 해서 더 집약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쪽 학군이 좋아서 그 자체의 임차 대상도 많지만 이러한
예, 직장인들 수요도 굉장히 많겠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 호재도 인근에 광명 뉴타운이라든지 신길 뉴타운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다양한 호재가 주변을 감싸고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잘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호선, 7호선 대림역 더블 노선을 사용 가능한데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예, 학군이 많이 위치해 있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디지털 단지와도 가까운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 모습을 살펴볼까요, 원장님? 네, 건물이 꽤 높아요, 층수가. 자, 높은데 이제 지금 좌측에 조감도는 이제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아쉽게도 한계동입니다. 한계동이고. 근데 이 건물이 이렇게 높게 올라간 지역의 이유가 우리 보통 도시형 상가주택 하면은 준공업지를 많이 생각하세요. 아니면 준주거 지역이라든지. 물론 그 토지도 굉장히 비싼 토지입니다. 예, 비싼 토지예요. 근데 이 토지는 상업 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상업 지역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 여태까지 투자하시려면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상가, 투자 금액이 높죠. 아니면은 오피스의 지분을 이제 내가 어느 지분인지도 모르면서 투자하는 그거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주택을, 상업지에 있는 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부 실제 인테리어 사진을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이렇게 쭉 파노라마로 촬영해서 약간 찌그러졌지만 실제 사진을 제가 찍어드렸는데 우측에 창이 굉장히 밝은 이유가 뷰가 좋아서 그래요. 채광이 좋고 향이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사실대로 나온 거고요.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입니다. 2억 9,400만 원이 주택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업지역의 분양가입니다. 주상복합도 아니고요. 그러면 몇십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3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러면 전세 갭 투자를 할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5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소액,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소액으로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업지역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두 번째 지역 가볼 텐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도시형 생활주택 알아보겠습니다. 2호선, 5호선 영등포구청역 도보 2분 거리 2018년 11월 준공됐네요. 7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이번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알아볼 텐데 지역이 다르니까 저희가 또 주목할 포인트도 다를 것 같거든요, 원장님.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연히 위치가 되게 좋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대지 면적도 일반 우리 다세대보다는 좀 면적이 작으니까 위치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 위치를 한번 영등포 물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위치가 지금 빨간색으로 또 제가 표시해놨죠. 여기가 바로 건물의 위치고요. 그럼 지하철역에 어떤 지하철역을 이용하냐? 여기는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도 환승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2호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되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보로 약 2분 정도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대림역은 약 5분이라고 했죠. 지금 이 영등포 한가운데, 우리가 지도로 봐도 이 한가운데죠.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 이렇게 있고 올림픽대로 있고, 자 어떠세요? 영등포 한가운데잖아요. 예, 여기가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여기도 이제 문화시설, 상업시설 살펴봐야죠. 코스트코라 인근에 있네요. 또 밑에 보면 롯데아이마트,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현대백화점, 목동 현대백화점도 바로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쪽으로 해서 홍대, 합정역과 홍대를 거쳐가고 5호선은 바로 여기 지금 여의도요. 여의도에서 목동으로 가로질러 가는 이 중요한 위치에 영등포 구청역이 있고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입니다. 야, 이거 뭐가 많죠? 이걸로만 해도 1시간 얘기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잘 들으세요. 건물의 위치 붉은색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약 2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 순번대로 따라갈게요. 1번, 영등포 여의도 도심 개발에 이 붉은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30 서울 플랜에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목동 스마트시티. 이게 목동 재건축을 묶어서 목동 스마트시티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개발이 되겠죠.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좌측은 이렇고 우측은 또 여의도. 이 한가운데, 목동과 여의도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이 부분은 이쪽 서부 영등포와 아까 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물건 대림역에서 가까운 물건, 그 물건도 서부간선도로 혜택을 받고요. 밑에 또 GTX B 노선 예비 타선승 예정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구청역 2분 거리 정말 초역세권입니다. 또 교통도 워낙 좋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진 곳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8년 11월에 준공됐다고 들었어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해서 투자를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건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계동. 예. 이런 지역은 보통 한 개동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웬간한 건설사가 아니면은 2개동, 3개동을 건설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런 대형 건설사가 짓는다. 그럼 분양가가 또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한 개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보로 약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는 영등포구청은요 더 가까워요. 제가 지하철역에서 도보 2분이라고 했잖아요. 영등포구청은 한 1분, 1분 30초, 1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도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도보로 바로 갈 수 있게 굉장히 근거리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물건도 투룸이었어요. 대림역 도보 5분도 영등포구청 지금 이 부분도 투룸입니다. 여러분들 소액 투자하기에 아주 적당한 금액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옵션도 아까 첫 번째 물건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물건도 요즘은 다 기본 옵션이잖아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전기 쿡탑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내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림동도 층수도 높고 남향이고 물론 이제 남동향도 있지만 향이 되게 좋아서 또 채광도 되게 좋았잖아요. 첫 번째 물건. 근데 두 번째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뷰가 좋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광이 좋은데 거기에 향이 좋기 때문에 채광이 더 좋다. 이렇게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분양 금액입니다. 궁금하셨죠? 영등포구청역과 영등포구청 자체에서 굉장히 가까운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분양 금액이 자 보시면은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전세 보증금이 약 2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갭 투자 금액, 실제 투자 금액이 약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의 정말 중심, 영등포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 2호선, 5호선을 초역세권으로 이용 가능하고요. 백화점과 쇼핑몰이 정말 가까이 위치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승연 원장의 1:1 상담 기회 마련돼 있거든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한승연 원장의 1: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호재 지역 장기 관점의 소액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고요. 일시는 개별 접수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까요. 02-2077-6358번 필수로 예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담도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일부 준비된 정보 여기까지고요. 골든 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연 원장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